심지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을, 이게 국가유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몰라요. 흉내문이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걸 잘 다시 복원해서 그걸 살려둬야 되는데, 그거 불났으면 태워버리고 다른 건물을 세우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7월 17일 날 금천구 이 석호상에 대한 서울시 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아수라 발발타 시간입니다. 최근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들 문화유산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가장 천병은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유산청도 전부 다 자기네들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탁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7대 3이든 아니면 5대 5든 그렇게 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주고 또 지자체는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을 서로 이렇게 협업해서 해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이 잘 적용된 데는 지자체 중에 몇 곳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 종로구나 이런 지역은 이게 관리가 잘 되는데 반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소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놔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요. 최근에 내가 화성시하고 주로 문화유산 관리, 용주사를 기점으로 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자체 그 담당 과장이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찬란한 문화유산이 지켜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구나. 참 열심히 해요. 내가 누구를 칭찬해 본 적이 극히 드문 사람인데 그 화성시 담당 과장은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될 컨텐츠가 아직까지는 약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전화해서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또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물론 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참고로 제가 이제 국회 그리고 또 오랜 동안 이 문화재 언론사를 하면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자기 아이디어를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화하고 카톡으로 문의하고 하는데, 또 이에 반해서 이게 정말 소중하다,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주장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국가유산청에서 지자체를 교육하고 또 어떤 시기든지 문화재 관리 요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하고도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구청과 협의하는 어떤 그 국민주권 시대에 맞지 않는 문화유산 관리가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을, 이게 국가유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몰라요. 자, 아주 비근한 예를 알려드릴게요.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렇게 거쳐온 아주 역사의 한 시리즈, 테마가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는 없거든요. 담당자가 뛰어다니고 밤낮 없이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결과로 맺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한 30년 전부터 발굴하기 시작한대요. 여지껏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참 그런 지역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정조대왕이 머물던 시흥행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제시대 때부터 훼손하고 또 해방 후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흥행궁이 그 당시에 관아 옆에 있었거든요. 기록을 살펴보면. 근데 관아 앞에 심어졌던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천년 세월 동안 버틴 은행나무가 아직도 보호수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이제 천연 기념물로 해갖고 국가유산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역사의 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천구청의 뭐 비근한 예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지역은 결코 그런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숭례문이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걸 잘 다시 복원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 앞에 어떤 민족의 염원처럼 이걸 살려둬야 되는데, 그거 불났으면 태워버리고 다른 건물을 세우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으니까, 지역 정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될 일도 안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기 애착심을 갖겠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공천 받아서 오니까 그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정치만 하려고 그러고. 문화유산에서는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7일 날 금천구 석호상, 그러니까 옛날에 석수상이었는데 이 석호상에 대한 서울시 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과연 이 세미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또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것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지역을 문화도시로 융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힘이 센 나라, 이웃 나라를 점령한 나라,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안보만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대한민국. 하지만 문화만큼은 전 세계 초인류 강국이 되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문화유산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문화는 곧 정성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지역 정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실 겸 이번 토론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